예,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분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차기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원전, 그중에서도 소형 원전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상홍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하면서 이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원전의 밑그림도 세부화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관련 핵심 이슈였죠. 원전 18개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원전주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기존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서 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이 이제 친원전 쪽으로 바뀌어가는 단계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원전을 짓기에는 기간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보유하고 있던 멈춰선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 같은 경우를 네.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명 연장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예방 정비란 걸 들어가야지 이게 수명 연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게 예방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매출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한전 KPS예요. 한전 KPS가 근데 주가는 최근에 안 좋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한전 KPS 같은 경우가 화력 발전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가 18기가 예방 정비를 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지금 무조건 막 사야 되겠다라는 네. 접근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원전의 예방 정비 자체도 기간이 5년 정도가 걸려서 나눠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해서 노후 원전 같은 경우를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예방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한전 KPS가 하는 거고 다만 이 원전과 관련된 예방 정비 같은 경우도 기간이 뭐 5년 정도가 걸리니까 당장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 접근을 할 때는 단기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좀 긴 시각을 가지고 투자의 네.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올해 2월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주요국들이 또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근의 화두가 제가 앞서서 브리핑해드린 것처럼 네. 소형 원전인데요. 이 소형 원전이 각광받는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원전을 지을 때 건설 기간이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네. 뭐 설계 부분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간으로 비교를 하자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기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일단은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게 위험도잖아요. 네. 일본의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보니까 원전이 아무리 효율이 좋다 해도 위험도 측면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수주가 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압력 용기 안에 기존의 대형 원전에 있던 그 부분이 압축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격을 받거나 만약에 뭐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네. 누출의 위험도가 없게 되거든요. 거의 네. 제로인가요? 거의 그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뭐 0.0001%보다 더 적은 수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 그 위험도는 아주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 EU 같은 경우는 그린
텍소노미와 관련해서 그 원전을 고려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한 거고요. 이게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2050년 기준으로 EU가 이제 탄소 제로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는 이 효율을 다 맞출 수가 없다 보니 네. 예, 다시금 원전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소형 원전이 안전성 면에서는 곧 100%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대형 원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비싸기는 해요. 예, 더 비싸기는 한데 저희가 네. 기간을 놓고 볼게요.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네.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은 3년이라는 점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기간별로 고정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과 들어가는 부분까지 함께 감안을 해 봤을 때 그거를 종합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이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떨까요? 기간 자체는 이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대형 원전은 보통 한 연장까지 하면은 60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찾아보고 나서 그 네네. 부분은 한번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임기 내에 소형 원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게 매 연마다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세우는데 네. 전 정부의 9차 에너지 계획에서 이제 10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열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정부의 10차 에너지 계획에서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30에서 40%로 증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글로벌과 비춰보자면 스웨덴이 2020년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까지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맞춤 부분에서 스웨덴의 정책은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도 유지하겠지만은 다른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늘리는. 네, 비중을 함께 예. 늘려가는 단계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원전 자체에 대한 효율의 매력도 있는데 이거를 원전만 딱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볼 필요도 있겠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소형 원전이 있거든요. 예, 예, 표현만 다른 스마트라는 네, 이 네, 원전이 네. 있는데 뭐 통칭해서 그냥 모듈이 하나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그 압력 용기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예, 그 기술을 활용한 네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임기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직접 이거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가까운 일정이 뭐 미국에 이제 상장된 뉴스케일 파워사가 있고 네. 미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가 미국 에너지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그 스마트 원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해외 수주까지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필히 이게 해외에서 수주가 이루어져야지 네. 우리나라 원전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형 모듈 원전인 네. SMR에 맞아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K 원전 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네.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어떤지, 또 외국의 주요 기업에 견줄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의 그 수주 경험으로 해서 네. 뭐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충분하다고 해서 또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예, 뭐 통상 그 대형 원전을 활용을 하는 주요 국가였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수주를 우리나라가 도맡아 하기도 했고,
이제 새롭게 원전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러시아 쪽을 사용하려 하다가 배제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해외 수주의 경험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기술력은 충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을 때 이게 충분히 기술 부분에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했었고 네. 이제 본격 뭐 취임을 하면은 이러한 소형 모듈 원전의 부분도 추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SMR의 기술력은 아직 뭐 기초 수준일지라고 할지라도 네네. 우리나라가 완전 강국이잖아요. 네네. 어쨌거나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소형 모듈 원전도 단점이나 보완할 점은 존재할 텐데 이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들도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가깝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제가 뉴스케일 파워와 연관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수주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그 소형 모듈 원전의 한 부분인 주기기라는 부분을 주기기. 네. 주기기라는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G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컨소시엄으로 지분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고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게 현대건설이라든지 네. 뭐 우진 윌링스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주들이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하락을 해 있어요. 정부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뭐 재건축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거의 대선의 기대감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 대형 건설 기업들이 이와 같은 원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 뭐 GS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네,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도 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네. 소형 원전이 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네. 무려 한 8년 정도는 기다려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너무 먼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그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4월 28일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스펙으로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돼요. 네. 예, 그게 열리면은 이제 승인이 되면 상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가치를 추측할 뿐 명확하게 이게 부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면 이게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가치를 통해서 함께 수주를 받았을 때 매출이 발생하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도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하면은 매출에서 어느 정도가 플러스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현재 측면에서 이벤트 구간으로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말씀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종목으로 꼽으셨잖아요. 네. 단기간 투자로 보셨던 거군요.
네, 그쪽 기간에 맞춰서 예, 이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8일이라는 기간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날짜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오늘 보니 22일이니까. 네,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뭐 투자의 하나 아이디어와 주가까지 함께 연결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